유재은이 2차 조사를 마치고 나왔어요. 근데 거짓말을 딱 저는요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들 대장동 어쩌고저쩌고 구속영장 청구할 때 뭐예요? 증거인멸, 도주, 우려, 사건의 중대성 이런 거거든요. 근데 뭐냐면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하는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깨버리면 내가 증거인멸할 이유가 없잖아요. 거짓말을 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저는 지금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죠. 공수처한테 구속영장 칠 거냐. 그러니까 공수처에서는 구속영장은 아직이다 이야기하는데 유재은이 거짓말을 했어 어저께. 뭐냐면 이시원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하고 무슨 이야기 했냐 전화해서 그러니까 군 사법 정책을 논의했다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을 다 등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시원한테 물어보라고 그랬어. 그렇죠. 근데 이게 말을 맞춘 거지. 그러니까 구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왜 그냥 맛집 이야기했다고 하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도 강아지 말을 이야기했다고 해도 아니 되고. 말을 맞추고 있는데 당장 둘 다 구속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속 수사? 이렇게 하라고 구속 수사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이시원이가 뭐 하는 자리인데 공직기관 비서관이에요. 공직기강 비서관이 군 사법 정책 제도에 대해서 통화를 하는 것도 월권이고 해당 사항 아닌 거 아닙니까? 업무와 그러니까 관련 무슨 없이. 뭐 저 공무원들 무슨 비리 있나 이런 거 뒤에서 감찰하는 자리잖아요. 네. 그런데 왜 공직기관 비서관을 여기다가 사실은 법률비서관이라고 있어요. 만약에 유재은이가 군사법정책 제도 관련한 이야기를 하려면 물어보려면 최소 공직기관 비서관이 아니라 법률비서관 등한테 물어보거나 뭐 법제처에 물어보거나 할 수 있잖아. 유재은 씨는 법무관리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법무부 내에 국방부 내에 그 법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그게 그 장관을 보좌하는 역할 아닙니까? 군 사법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소는 따로 있습니다. 만약에 이시원 씨가 진짜 그 군 사법 정책이 궁금했다면 그런 연구소에 전화해가지고 물어봐야지 왜 실무자한테 전화를 합니까? 아 그러니까 이거는 입을 맞춘 정황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저것도 너무 티가 나는 거 아닙니까 저게? 자기들 핸드폰을 안 쓰고 다른 뭐 멀리 있는 공중전화일 수도 있어. 서로 통화해가지고 군 사법 정책에 관련해서 내가 물었다고 서로 이야기하자. 이게 증거인멸이야. 이렇게 이게 비둘기에 쪽지 달아가지고 보내가지고 몇 번 그런 걸 수도 공중전화 기억이 안 기다리고 남는 있어라. 거예요. 근데 이게 수사가 거듭되니까 유재은이 이렇게 말한 거지. 처음에는 뭐 통화를 했는지 뭐 이시원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랬지. 말했는데 이제 점점 구체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거짓말이. 그리고 유재은이가 불법 수사를 알고 있었던 정황도 드러났어요. 이거 JTBC 단독인데 박정훈하고 통화를 하는데 개입이라고 느끼냐고 하는 그게 보도가 있었는데 한번 봅시다. 통화하는 거. 이거 유재은은 이제 여성 성대모사의 달인 마차님이 한번 해봐요. 군사법원법상 혐의 사실을 특정하지 않고 관련 기록만 넘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 바쁘신 법무관리관이 사건에 대해 전화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상합니다. 아니 혹시 수사에 개입이 한다고 느끼시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장관님께서 귀국 후에 이첩하는 거로 결정을 하셔서요. 법무관리관이 나한테 지금 지시하는 겁니까? 저는 지시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듣지 않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잖아요. 국방부 사실상의 비서실장인 법무관리관이 해병대 사령관도 아니고 박정훈 대령한테 직접 전화한 거야. 그래놓고 혹시 수사 개입이 한다고 느끼시냐? 이 말은 유재은이가 불법이라는 걸 인지한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박정훈 대령이 고분고분했다면 저 말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정황상 유재은이 장관이 하는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미리 박정훈한테 이야기를 전달한다 이런 뉘앙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유재훈이 전달하려고 했던 메시지가 뭐냐? 지금 수사 중단해라. 그리고 그 수사 기록 가지고 와라 이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건 이시원하고 통화하고 난 다음에 경북경찰청에 최초로 전화를 한 사람이 유재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시원하고 군사법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군사법 정책하고 토론한 결과 수사 기록을 다시 가져와야겠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야, 김규현 변호사 말이 굉장히 좀 뭔가 그 관점에서 보니까 더 이해가 돼.
명색이 검사 출신 변호사가 거짓말 하겠어요? 대통령실이 그렇게 전사적으로 움직여갖고 이시용까지 등장하잖아요. 윤석열이 핵심 중 핵심까지 등장을 해. 직접 내려와. 자기 업무도 아닌데. 그러니까 대통령실 안보실 쪽 라인이 막 총동원되고 해서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하고 국방부 장관이 이게 있거든요. 이종섭이가 처음에는 박정훈 대령의 수사에 관련해서 사인했잖아요. 이 수사 결과가 맞다. 근데 갑자기 대통령실이 막 안보실이고 누구고 막 전화를 해가지고 외압이 들어오니까 야 이거 뭐 임성근 빼면 안 되겠냐 같은 개소리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대통령실이 전사적으로 움직이려면 이건 노비다. 임성근이 누구한텐가 노비를 했는데 이게 윤석열이 아닌 것 같다. 근데 이게 또 김건희하고 김태효가 관계도 생각해 보면 되게 쉬워요. 김태효하고 이종섭하고 임성근이는 이명박 때 같이 근무했던 경력이 있고 그러면 이게 야 나 진짜 이건 국정농단 이 사건 드러나면 야 그래서 김기현 변호사가 그런 거 아니야. 최상병 특검이 시작되면 김건희 종합특검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윤석열 단순하게 윤석열이 아니라 누군가가 관저에서 윤석열한테 이거 임성근 빼줘야 돼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 목소리. 오빠 아직 성근이 안 뺐어? 그런 거야 느낌이. 나는 사실 이렇게 과하게 보지 않은 사실을 음모론으로 방송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다루었던 검사 출신 변호사가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맥락이 더 이해가 돼. 그렇다면 김태효도 여기서 빠져나갈 수는 없는 거죠. 김태효는 지금 쫙 숨어 있는데 그 조율자가 나는 김태효라고 생각해요. 모든 디테일을 우리 KK가 했을 것 같지는 않아. 왜냐하면 또 김태효가 아크로비스타 살면서 이렇게 또 친분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아,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요. 이렇게 거짓말들을 하고 입 맞추는 시간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증거인멸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입 맞추는 게 증거인멸이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간의 대화 한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다고 해라 해서 서로가 입을 맞추면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특검이 중요해. 그런데 아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내일 최상병 특검이 통과될 것 같긴 합니다. 요거는 지금 뭐 김진표 논란이 있다고 2부에서 얘기를 다시 해드리겠지만 최상병 특검법이 5월 2일 날 통과가 돼서 윤석열이가 2주 안에 거부권 행사를 하건 안 하건 윤석열 정권 무너진 소리가 들린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거부권 행사. 근데 오늘 그 이태원 특별법을 통과를 시켰잖아요. 통과시키기로 합의를 했어. 네. 근데 거기에는 제가 본 느낌은 그런 거예요. 최상병 특검법을 거부권 행사하기 위해서 이거 하나 받아주는구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태원 특별법을 합의를 할 때 이태원 유가족 분들하고 물어봐요. 이렇게도 되겠냐. 윤석열이 이 영수회담 할 때 그랬다잖아요. 영장 청구권 사실 그것도 아닌데 영장을 청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 요구권을 윤석열이 영장 청구권인 것처럼 틀어가지고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한테 오다가 내려온 거야. 이태원 특별법 민주당이랑 합의해서 통과시키자. 그 독소조항 뺐다 그랬어. 그걸 뺐단 말이에요. 국민의힘하고 윤석열이 걸고 넘어진 거를. 이걸 합의를 본 건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거부권 행사하기 위한 밑작업이다. 이렇게 저는 봐요. 뭐 거부권을 행사하든 받아들이든 결국에는 윤석열한테 답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최상병 특검법을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넘어왔을 때 윤석열한테 리스크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뭐 증거 기록, 뭐 통신 기록이 뭐 1년 기한이 다 돼간다 이런 이제 뭐 불안감도 없지 않아 있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사가 불가능하다거나 네. 뭐 처벌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시간만 버는 거지. 야, 그러니까 여기 아까 그 대화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대화 중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었어. 장관님이 박정훈 대령 이야기예요. 장관님이 법무관리관을 통해 지시하신 거냐고 물어봐요. 유재현한테. 어. 그러니까 유재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뭐야?
이종섭이는 그냥 바지였고 유재현한테 누군가가 이거를 직접 지시한 그러니까 명령 체계도 맞지 않잖아요. 예, 예. 박정훈은 당연히 장관이 지시한 것도 아닌데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 느낌이잖아요. 예. 굉장한 원칙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이렇게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박정훈 대령은 이거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거는 그 정상적인 통화가 아니다라는 걸 직감을 했던 거고 유재현도 이미 이게 그 법 테두리 밖에 있는 행동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고 전화를 했다는 게 다 내용상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저 상황에서 박정훈이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런 통화가 그냥 얼레벌레 넘어가서 아 장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고 넘어갔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정확하게 물어보거든요. 이걸 어떻게 들었냐. 누가 장관님이 지시한 거냐라고 하니까 아 내가 그냥 옆에서 들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정훈이 거기에서 옆에서 들은 거는 수사단장이 장관님의 지시로 받아들인다는 게 맞는 거냐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유재은이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이게 불법이라는 거를 인지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게요. 이 사실은 명령 체계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 사이에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이 있어야 돼요. 명령 체계가. 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직접 박정훈한테 명령 내리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서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법무부 아니죠 국방부 장관도 아니고 국방부 장관 사실상의 비서가 직접 수사단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수사 개입이라고 느끼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건 불법인 거를 인지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더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알면서도 예를 들어서 법이 우리가 설명을 좀 드리면 실수로 했느냐. 실수로 한 걸 과실이라고 하잖아요. 알면서도 고의로 한 건 법이 더 무거워집니다. 그게 뭐든 간에. 살인도 실수로 한 건 과실이에요. 변호는 안 나와요. 근데 고의로 했으면 굉장히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 보면은 얘네들 진짜 뭐 대단한데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게 단순하게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개입 사건이 아니네요. 전방위적으로 뭔가 무너져 있는 게 이거는 그냥 스모킹건인데 윤석열 정권 무너지는 거 직감적으로 보통 이제 역대 정부에서는 그 칸막이 이 행정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됐었잖아요. 옆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관심도 없고 자기 이게 부서 이익만 챙기다 보니까 이게 서로 전체적인 조율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칸막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시원도 이거 우리 형이 궁금해해. 그럼 아무데나 다 전화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일인지 아닌지도 상관없고. 왜냐, 내 뒤에는 대장이 있거든. 아니 네, 윤석열도 봐봐봐. 명령체계, 지휘체계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업무랑 상관없는 이시원이를 왜 시켰겠어요? 측근이라 시킨 거야. 불법인 걸 알고 시킨 거예요. 소문나면 안 되니까. 그렇게 갔다고 봐. 문제는. 처음에는 그냥 내가 대통령이고 왕이잖아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 해도 지금처럼 또 국민적 신망이 그렇게 낮을 때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왕이야. 왕자 쓰고 다닌 놈이야. 아니 뭐 본인의 부인이 개입해 있건 안 개입해 있건 이거 임성근이를 지금 피의자로 지금 해가지고 수사 결과 발표한다고? 이거 빼야 되겠다. 그 시작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 빼야 되겠다라고 뭔가 전방위적으로 뭔가를 해. 결국에는 업무도 아닌 공직기관 비서관 이시원이를 직접 보내는 거잖아요. 불법인 걸 인지했다는 뜻이잖아. 어떻게 보면 소문나지 않게 하려고. 야, 이런 놈들이 대한민국에 가장 핵심 수뇌부에 있는 거예요. 대통령실에 있는 거야. 대통령부터 밑에 있는 애들이 다 그런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건 시스템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 국가의 시스템 무너뜨리는 걸 국기문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려고 검찰에서 약간 문제 있는 애들 데려다가 비서관 시키고 이런 식으로 물티슈처럼 자기 더러운 부분 있으면 닦아서 쓰려고 데리고 들어간 겁니다. 이시원이 그런 애인 거예요. 원래 그런 거지. 약점 있는 애들 데려다가 시키면 충성 잘하거든. 있잖아 한동훈보다 이시원을 더 신임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공공에. 예. 자 어쨌건 거짓말하는 유재은 구속시켜야 된다고 봐. 이게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당장 영장 쳤다. 그리고 지금 김기현 변호사 이야기를 좀 요약을 해드리면
공수처가 관련된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공수처 검사가 4명밖에 없답니다. 인력이. 그렇다 보니까 한 사람 소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개월 돼버리는 거예요. 특검으로 가면 3개월 안에 모든 수사를 마쳐야 돼요. 그러니까 유재현 씨가 지금 당장 왜 거짓말을 하는지 이해는 됩니다. 그러니까 내 범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건 죄가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재현 씨는 이미 국정감사장에서 공개적으로 위증을 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판사판인 것 같아요. 이미 이렇게 된 거 최소한 내 이익이라도 챙기자 하면서 국민들 바보로 취급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자기한테 절대 이익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기환 차례가 왔어요. 김기환도 나가는 거야. 아마 이번 주말 가까운 시간이나 다음 주 초에는 나가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죄수의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내가 뒤집어 쓸 거냐 아니면은 부을 거냐. 아마 지금 소환되는 아직까지 참고인이겠죠. 사람들도 특검이 될 거냐 안 되냐까지 생각을 하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 현실 세계에서는 적용되기 어려운 이유가, 그러니까 그 이론적으로는 OX 게임을 가지고 적용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보통 현실에서는 그 거짓말의 내용을 다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거짓말의 내용은 정말 일치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김기환 그 사령관이 알고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꾸며내는 거하고 유재현이 지금 이시원 비서관을 포함해서 이야기를 꾸며내는 게 완전하게 동일할 가능성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가장 이익이 되는 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는 그대로. 근데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김기환이를 해병대 사령관에 이례적으로 유임을 시켰어. 인사철보다 빠르게. 임기가 끝나가면 동요가 생길 수 있잖아. 네. 그래 한 번 더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총선을 윤석열이네가 대패를 했잖아요. 참패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특검이 지금 거론되기 시작해요. 확률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면 이게 윤석열이 빨리 끌려내려올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정무적 판단이 있으면 양심 선언도 가능한 사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유재현이가 제가 구속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거랑 연관이 있어요. 유재현이 양심 선언이 가능한 상황이 되면 급물살 탈 거예요. 윤석열 끌어내려올 수 있는 사건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최혜병 사건 특검 통과되건 안 되건 상관없이 이걸로 시작해서 김건희 종합특검으로 윤석열은 끝난다고 보는 게 흐름상 딱 맞아요. 여기서 유재현이 양심선언하는 게 가장 빠른데 그러면 이제 보수 언론이 공격하고 어마어마하게 막 압박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고난의 시간을 겪을 거예요. 그게 싫은 거지 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이시원하고 처음 통화했는데 대통령실의 공직관리 비서관하고 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와 나 님이 뭐 이런 그지 발색이 같은 것들이 다 있냐고. 믿어지냐고. 자 어쨌건 지금 상황이 재밌게 돌아갑니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야 이태원 특별법 받아. 내가 이 최상병 관련한 특검 거부권 행사하게끔 이렇게 된 것 같고 흐름상 그렇게 보이고요. 지금 안철수가 최상병 관련한 특검 찬성하겠다고 했었잖아. 최근에 말이 바뀌었습니다. 철수가 철수한 거지. 손가락은 또 그러니까 지금 한두 사람은 입장이 좀 바뀌고 있긴 해. 내가 당 사람이니까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외압이 들어왔는지 캐비넷이 열렸는지 모르지만 반대로 말하면 너무 포커스가 맞춰지니까 잠깐 숨기는 걸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내일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데 윤석열이 2주 안에 거부권 행사하고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통과 안 돼도 문제, 돼도 문제예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래. 이 사건은 우리가 한번 선택과 집중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리사님 감사합니다. 새날 100만 가자. 100만 가자가 말만 하면 뭐예요. 이제 거의 다 왔다 이제. 근데 100만 만드는 사람 중에 자기 집에 공기계까지 막 난 그런 거 바라지 않거든요. 우리 가지 맙시다. 100만 구독해주지 마요. 99만이 얼마나 재밌고 쪼는 맛이 있는데. 99만까지만 합시다. 자꾸 이러면 우리 베트남이 의뢰합니다. 네. 베트남이 의뢰하면은 바로 200만 가요 우리. 자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1부 마치겠습니다.